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 1월 경상수지가 30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작년 5월부터 9개월 연속 흑자지만 흑자폭은 작년 12월보다 줄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일본산 사과 수입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입 금지 품목인 사과를 들여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을 잡겠다는 의도인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하고 있는 데다 농업계 반발도 극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정부의 전공의 행정사법 조치에 반발한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사들의 파업 행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분석에 이어서 상승하는 종목들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 면밀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기 전에 오늘 오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한국 증시, 미국 시장과 동조화 흐름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산화한 반기 보고에서도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AI 최대 수혜주인 엔비디아가 또 한 번 급등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지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증시도 오늘 동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1%, SK하이닉스가 5% 넘는 급등으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위주의 동조화 현상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병민 전문가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지으면서 우리 증시도 그 상승 탄력 이어받고 있는 시장인데요. 특히나 코스피 쪽으로의 수급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아까 앵커님 말씀해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과 그 커플링, 동조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또는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도 한국 시장은 상승하면서 오후에 하락하는 장세를 보였었는데요. 특히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이 상승하고 우리 시장도 아침에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하다 갑자기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후 시장 하락했지만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TSMC 같이 반도체 중심의 상승, 또 리비안이 14% 상승하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그다음에 반도체가 동반 상승한 효과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1.26% 코스피에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 0.5% 상승한 채 어제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후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간의 며칠간의 상황과는 다르게 미국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여러분들께서는 미국 증시와 동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보인 데 이어서 우리 증시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미국 증시는 어떤 흐름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시황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자세한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 SDI를 좀 꼽아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삼성 SDI를 이제 먼저 꼽아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의 그 전기차를 대표하는 리비안주가 14% 상승한 요인도 있지만 오늘 마무리되는 인터배터리 전시회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사실은 가장 무거운 종목이라서 제가 이제 2주 전에 본 밴드에 저희 초록밴드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지만 잘 움직이지 않다가 어제에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공세를 미루고 있던 삼성 SDI가 인터배터리 전시회를 기점으로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2024년도 즉 연말에
우리가 좀 더 개선된 원통형 배터리를 출시하겠다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현재도 삼성 SDI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좀 아침에 상승분보다는 내려왔지만 현재도 어제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 SDI가 시그널 종목으로 주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필 에너지 또 제가 이제 2월 초에 말씀드린 TC 스틸과 같이 4680 원통형 에너지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 SDI가 인터 배터리 전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뉴스를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 삼성 SDI를 주도적으로 해서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섹터로 3월 초에 부각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제가 어제 초록밴드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9시 30분경에 이미 삼성 SDI를 수급이 들어오니까 잘 주목하셔서 거래하셔도 됩니다 하고 이미 소개를 시켜드렸고 앞으로도 지금부터는 삼성 SDI뿐만 아니라 4680 원통형 배터리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 PBR주라든가 자동차 종목 이 종목에 너무 주목하다 보니까 우리 이걸 무시했었는데 우리 TC 스틸, 필 에너지, 삼성 SDI 또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 상신 EDP 같은 종목들이 원통형 배터리를 통해서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인 2170 배터리의 비효율성을 2배나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오늘의 시그널 종목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행사가 인터배터리 2024일 텐데요. 여기에 따른 수혜주로 삼성 SDI가 이 배터리 시장에서 선두를 좀 달려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배터리 관련주들 오늘 좀 깊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종목으로 IS 동서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배터리 2024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밸류체인을 소개했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오늘 장에서 10% 넘는 급등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차트 한번 전략을 세워볼까요? 자, IS 동선 여러분이 생소하실 수도 있고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주식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IS 동선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IS 동선은 원래는 건설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를 왜 가져왔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걸 원래 시그널 공략주로 가져올 게 아니라 히든 종목으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급등을 해서 종목을 좀 바꿨습니다. 시그널 종목주로. 자, IS 동선은 원래는 건설회사지만 우리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 IS 그 동서의 특징이 뭐냐면 그 PBR이 저 PBR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PBR 2023년도 PBR이 0.53이고 퍼가 4.13입니다. 즉 자산 가치를 대비한 PBR도 아직 낮게 평가된 상황이고 퍼는 즉 순이익 가치를 대비한 퍼는 4.13으로 역시 저평가된 상황인데 이 주식이 그동안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기존에 굴뚝주라고 할 수 있는 건설 쪽에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IS 동서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회사를 통해서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인터배터리 전시회를 통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어제 우리 인터배터리 전시회에 나온 IS 동서는 자회사를 통해서 자기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면서 어제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은 향후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인 이유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저 PBR 종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회사를 통한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무구조나 향후의 성장세 두 가지 요인을 우리가 잘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도 측면도 한번 쫙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그동안에 쭉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강에서 이동평균 내려오다가 오늘에서야 모든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강한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높은 이슈지만 IS 동서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종목을 잘 발굴해야겠다. 단순히 우리 굴뚝주다. 이런 마음에서 주식을 하시면 안 되고 향후에 이 회사가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지 시장에 이슈가 나오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날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지금보다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의 관심 섹터에 넣어주시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종목을 조금 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수급은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이 어제 오늘 많지는 않지만 어제 6,900주, 오늘 10,000주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소량이지만 3,000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즉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S 동서를 관심 섹터에 넣어두시고 향후에 이런 섹터가 움직이기 전에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병민 전문가님께서는 저희 방송에 매주 금요일만 나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시황을 분석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IS통서 같은 경우에도 인터배터리 2024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저 PBR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히든 종목으로 가져오실 만큼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그런 종목이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자세한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인터배터리 2024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그널 종목으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마지막 종목은 상신 EDP 짚어보겠습니다. 전지부품 업체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차트적인 특징이 어제 급등 이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상신 EDP는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네, 이것도 좀 유사한 종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상신 EDP 그러면 상신 브레이크랑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이제 상신 EDP와 상신 브레이크의 공통점은 같은 관련 회사이기도 하지만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섹터의 가장 우량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이 작년 7월, 8월에 고점을 찍었는데 고점 찍고 지금 많이 하강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 회사의 가치, 실적 가치, 성장 가치보다 많이 고평가돼서 에코프롬이라든가 에코프로 BM 등등이 퍼가 110이 넘도록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신 EDP는 우리 전기차 중에서 여러분들 모르는 것처럼 실제 실적과 성장세를 다 같이 갖추고 있는 알짜 주식인데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이 살 만큼 많은 유통 주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않았던 거고요. 근데 어제 삼성 SDI가 올라오면서 같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통형 배터리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상신 EDP는 우리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작은 소형 원통용 또 중형 원통용 이런 대형 원통용이 골고루 원통형 배터리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시너지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신 EDP와 우리 관련 회사 상신 브레이크와 더불어 어떤 전기차라든가 자동차 쪽에서 부품 회사 쪽에서 어떤 시너지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는 항상 관심 벡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적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상신 EDP 실적을 보여드리면 이건 아닌데요. 주식시장의 현재가를 보시면 현재 실적이 2022년도에 퍼가 8.259, PBR이 1.64인데 영업이익은 328억이 났었습니다. 자, 분기도 보면 분기도 뭐 140억, 74억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제가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보율이 1700%고요. 부채 비율이 99% 2022년도 기준입니다. 요즘같이 전기차 시장이 또는 2차 시장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AI 반도체가 주도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이 시작한 고금리 시대 때문에 성장주에 즉 공장이라든가 시설 투자에 많은 투자가 들어간 2차 전지 섹터에 부담이 돼서 그랬던 건데 이 상신 EDP는 2차 전지 섹터에 속하면서도 또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가 내는 영업이익은 곧바로 순이익에 반영될 수 있는 성장 가능한 성장주와 실적주를 겸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만 투자하신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신 브레이크와 같이 더불어 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프로그램은 6만 주가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밤방송에 프로그램 매매 기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프로그램 매수를 끌어올렸다가 나중에 프로그램 매매가 매도로 돌아서면 그 주식이 하강합니다. 오늘 시가가 상신 EDP가 4.39%를 시작해서 고가를 7.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현재가는 3.33%로 18,600원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엔 프로그램 매수를 끌어올렸다가 현재는 프로그램 매도로 차익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매매의 동향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시장이 무조건 이렇게 좋은 종목이다 하고 막 오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매도하고 자 내려가면 매수해야 되는데 그 봐야 될 기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자자가 기관이 어제 7만 주 오늘 2만 주 매수했으니까 따라 사야지 이것이 아니고 이거는 좀 30분이나 1시간 정도 딜레이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가장 근접한 수치가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좀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프로그램 매수를 잘 보시면서 상신 EDP에 대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뜻 보기에 기관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프로그램으로 매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후장쯤에는 매도하고 있는 수치가 이제 숫자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이라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그 위치를 매매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상신 EDP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통형 배터리에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 SDI, 필에너지, TC 스틸, 상신 EDP가 한 원통형 배터리의 섹터고 전기차 시장이 보다 효율적이려면 원통형 배터리가 기존의 2170에서 4680으로 2배 성능이 개선되는 효과, 여기에 혜택을 보는 회사가 상신 EDP다.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더 상세한 그 해석이나 여러분 디테일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제 그 초록밴드에 들어오셔서 정보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딱 들어오시면 제가 삼성 SDI도 어제 9시 27분에 추천드렸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주의 있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상승 시그널 종목은 상신 EDP까지 알아봤습니다. 성장주이자 실적주로서 우리가 지켜볼 만한 부분에 있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오늘의 시그널 종목들에 대한 리뷰와 함께 미리 이런 시그널 종목들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 시간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게요. 시그널 종목으로 다뤘던 종목들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2월 2일에 저희가 시그널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TCC 스틸이 당시 가격이 5만 원 초반이었는데 한 3주가량 만에 8만 5천 원 부근까지 올랐었죠. 60%가량의 상승이 나왔던 건데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시그널 종목으로 다뤄주셨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상신 EDP요? TCC 스틸. 예. 네. TCC 스틸을 제가 이제 그때 2월 2일 날 소개시키는 이유는 철강이나 2차 전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소개시킨다 그랬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4680 원통형 배터리가 현재 2차 전지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섹터다. 이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제가 잠깐 그때 어떤 상황인지 아까 잠깐 TCC를 눌러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었는지. 자, TCC 스틸 한번 눌러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차트를 보시면 요쯤에서 굉장히 낮은 위치죠. 이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일주나 며칠 지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랐냐면 거의 2배 가까운 85,900원까지 상승했다가 내려오고 다시 한번 인터배터리를 기점으로 해서 4680 에너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리 앵커님이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TC스틸, 그다음에 필에너지, 삼성 SDI, 상신 EDP 이 4종목을 한 섹터로 묶어두셔서 여러분들이 그 거래를 잘 하시는 게 향후에 우리 3월 이후에 시장 전략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저희가 시그널 종목으로 다뤄드렸던 TCC 스틸까지 리뷰로 진행을 해봤고요. 이렇게 시그널 종목을 조금 더 빠르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매일 확인 가능하십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지금 시장에 하락 중인 종목들 보유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언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좀 급등을 보였던 종목이 바이오니아였습니다. 3월 5일에 16%, 그 다음 날은 22%, 또 어제까지도 8%가량의 급등세가 연일 이어졌는데 어제 좀 음봉으로 마감 지은 뒤에 오늘 좀 급하게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지금 전략 어떻게 좀 한번 세워볼까요?
네, 그 바이오니아는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그 바이오니아가 최근에 그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피부 미용 쪽에 그 쿠웨이트 쪽에 72억 정도 계약이 체결됐다. 향후에 이쪽에 많은 그 수주가 더 예상된다. 특히 외국 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슈를 갖고 우리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우리 여기서 보시는 것 치면 3월 5일 날 150만 주의 거래량이 탁 트게 올랐습니다. 그전에는 이 주식이 10만 주에서 30만 주까지 거래되다가 갑자기 3월 5일 날 150만 주가 거래되고, 그 다음 날 3월 6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570만 주가 거래되면서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이틀간 36%에 가까운 급등을 이어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미용도 중요하고 뭐 탈모도 중요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섹터가 시장이 주목받지 못할 때 갑자기 치고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바이오온이라는 종목이 원래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수급이 확 들어오면 쫙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지만 어제 2차 전지 섹터가 주목을 받으면서 잠시 쉬어가면서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자, 200만 주가 거래됐다는 얘기는 어제 끌어올린 세력들이 차익을 많이 실현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오늘 거래량은 42만 주로 확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나머지 매도하지 물량이 이제 대기하고 있고, 또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 순환의 변곡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보면 3월 6일 날 수요일 날 프로그램 매도가 30만 주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먼저 선취미한 세력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도를 해서 차익을 실현했다, 이런 뜻이고, 어제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 5천 주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오늘도 역시 3만 주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큰 세력은 아니지만 바이오니가 괜찮네 하고 들어온 세력도 있다. 다만 이것이 이 바이오니의 상승과 하락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수급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투자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를 봤더니 역시 오늘 들어온 외국인 3만 8천 주가 들어왔고 프로그램이 3만 주 들어왔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이 외국인이 들어왔구나. 외국인들은 아직 이 바이오니를 좋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4%대를 현재 하락하고 있는 3만 1,750원이지만 외국인이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틀 전에 30만 주를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한 후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차트를 보시면 우리 이동평균선을 한 번에 이틀 만에 뚫어내고 여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해서 3만 6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거래량이 한 200만 주 터지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오늘 갭 하락을 하면서, 갭 하락이라봤자 뭐 10% 이렇게 내려간 건 아니고요. 한 4%대 내려왔고, 현재는 시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히 하락에 대해서 베팅하고 있는 세력이 많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래할 때 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9시에 출발하는 시작가가 시가라고 하는데, 시작하는데 이 시가를 장 이후에 30분에 회복하지 못하면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 하락할 여지가 있고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데, 이 바이오니아는 오늘 하락하고 있는 특징주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40만 주에 불과하고 시가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종목에는 속하지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피부 미용의 주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봉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봐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죠. 주봉은 우리가 이게 저점대에서 간신히 올라온 수준이고, 주봉상에서는 현재 매물대에 있습니다. 주봉상의 매물대가 여기 이 부분에 계속 거래가 됐다가 바닥을 치다 한 칸 더 내려온 수준이죠. 우리가 여기가 지하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지하실 밑에 또 다른 지하실,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 원래 지하실로 왔다, 이 수준이기 때문에 제 판단에 봐서는 이게 주봉상에서 조금 이격도를 줄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모멘텀을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월봉으로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월봉으로도 보면 굉장히 좋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동평균선인데, 월봉상의 이동평균선을 뚫고 강력하게 올라왔다가 월봉상에 20일 이동평균선을 맞고 내려온 상황이죠. 월봉상에는 딱 20일 이동평균선까지만 올랐다가 지금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주식이 다시 한번 상승하려면 월봉상에, 즉 3월 말까지 이 이동평균선에 해당되는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얼마죠?
36,200원을 뚫고 올라오면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월봉상에. 그러니까 월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3월 달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가 여기를 뚫고 올라오면 이 주식이 기존의 정고점이었던 매물대가 있던 5만 원대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런 표시를 하고 있고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현재 상황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틀간 급등하면서 이격도가 확 벌어졌다가 매물이 나왔고 지금 5일선에 근접하면서 이격도를 확 줄여놓은 상황이고 장기 이동 평균선인 121선, 이 121선이 중요한데 이걸 깨고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의 기점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려올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동 평균선의 121 평균선에서 이 종목에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즉 매수 주체도 없지만 매도 주체도 없다는 뜻인 얘기는 뭐냐면 이 종목을 끌고 갈 세력의 주체가 아직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우리가 바이오니아의 이동평균선을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을 통해서 다른 종목도 매매하는데 우리가 좋은 섹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 종목은 오늘 하락했지만 향후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고 예측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보실 때 이 프로그램 매매에서 매도량이 늘고 있는지 올라가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즘의 프로그램 매매의 흐름은 뭐냐면 오전장에 프로그램 매수를 쭉 끌어올렸다가 갑자기 확 프로그램 매도가 일어나면서 차익을 실현합니다. 그게 일어나는지 계속 프로그램 매수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다시 매수해야 될 시점은 어느 일정 가격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이 동반 매수하시면서 당일날 바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므로 잘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서 우리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약 바이오, 미용이다 그러면 실적이 안 좋고 향후에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이 바이오니아는 2022년도 기준에 영업이익이 115억입니다. 물론 2021년도에 영업이익 471억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분기별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기별 상당히 좋습니다. 2분기에 50억, 3분기에 40억 흑자를 내고 있고 또 재무구조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제가 투자한 종목이 상장 폐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분도 있으셨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맨 밑에 보시면 부채 비율이라고 있는데 바이오니아는 부채 비율이 2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유보율이 1,500%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채를 갚고도 몇십 배가 돈이 현금성 자산이 남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오니아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주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그런 종목일 텐데요. 탈모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기도 하고 일단 오늘의 하락이 추세를 흔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또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오를 수 있다라는 점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니아 관련된 종목들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강원에너지 오늘 좀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주에 호실적을 보이면서 급등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4%가량을 보여주고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걱정할 만한 하락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전문가님, 숨고르기를 좀 거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정확히 시작했습니다. 강원에너지는 우리가 이 리튬 관련된 그 종목 중에 강원에너지,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가장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재무구조가 우량한 종목이 강원에너지입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지만 괜찮은 주식이다 해서 제가 하락의 시그널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강원에너지가 이제 공장도 많이 증설하고 있고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리튬 포어스에 비해서 굉장히 부풀려지지도 않고 안정적인 주식입니다. 차트를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종목이 13,000~14,000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많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기는 좀 안 좋은 위치고 좀 내려와서 한 18,000원 정도, 한 1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8,0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부담감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상당히 우량한 종목입니다. 우량한 종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사시면 안 되고 항상 아무리 좋은 종목도 상승과 하락이라는 그 플럭주에이션을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이동평균선 선에서 이격도를 줄이고 잘 그 매물 부담을 버티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실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우량한지를 제가 한번
재무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봤더니 역시 이 종목이 유보율은 146%, 부채율은 161%입니다. 아주 우량하지는 않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우량하고 또 실적도 이익을 내고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들은 사실 실적도 나오지 않고 리튬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많이 오르는 영향이 있는데 강원 에너지는 뭐 언뜻 보기에 뭐 강원 에너지 이렇지만 실제는 이제 리튬 관련된 핵심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까지 주목받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우리가 상승을 멈추고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 48,000주 정도의 그 외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그저께 합쳐서 6만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48,000 정도 하락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위치상을 다시 살펴보면 현재 위치는 5일선에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5일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이게 종가상으로 5일선을 다시 치고 올라와서 걸려 있는지 아니면 종가상에 음봉을 그려놓으면 여기서는 다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봉을 그렸다는 얘기는 그 다음날 또 그 다음 날 추가 하락할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원에너지는 좋은 종목이다. 단지 현재 위치가 매수할 구간은 아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18,000원 또는 17,670원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다. 단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지 수급이 빠져나간지를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저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에너지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단기적인 급등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바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17,000원 부근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전략들을 세워주셨고요. 구체적인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바로 초록밴드 통해서 매일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락 종목도 역시나 리튬 관련주 한번 짚어볼 텐데요. 미래나노텍입니다. 오늘 다뤄볼 하락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장중에 5%까지도 좀 빠지면서 장기 이평선에 지금 딱 맞닿아 있는 상황인데 추세가 좀 바뀌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자, 미래나노텍은 좋은 종목인데 조금 이렇게 개인들이 손대면 안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세력이 끌어올리고 이걸 이제 어제까지 다 매도하고 그다음에 오늘 개인들이 맞춰 매도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종목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프로그램 매매의 기법을 화요일 날 밤에 방송을 해드리고 이제 초록밴드의 그 파일을 PDF로 해서 올려놨는데 잘 참고해 보세요. 이따도 설명드리겠는데 그 프로그램 매도가 어제 3월 7일 날 15만 2천 주가 나왔다는 얘기는 오늘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암시를 줬는데 그 하락의 암시를 명확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어제 장 마감 후에 다시 30분 넘어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공시의 내용이 뭐냐면 교환사채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환사채가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많이 늘어나서 주가의 가치가 희석되지 않을까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은 오늘 아침에 대해서야 그 내용을 알았고 빨리 알아도 어제 다시 40분 이후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빨리 하신 분들은 시가에 팔았겠죠. 그래서 시가가 보면 마이너스 1.5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사람은 빨리 시가부터 매도했고 뒤늦게 안 개인 투자가들이 매물을 부리면서 오늘 14.5%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이 많은 종목이라도 늘 주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시도 봐야 되고 어떤 매매의 동향, 수급의 동향도 잘 봐야 된다 하면서 미래나노텍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오늘 내내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즉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사고 팔았냐는 장이 종료된 후에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나온 숫자들은 증권사별로 다 틀립니다. 삼성증권, 키움증권마다 각자 기관이 얼마 샀는지 외국인이 얼마 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 명확한 것은 이 기계에 의해서 팔고 사는 수량을 거의 실시간은 아니지만 실시간에 근접하게 보여주는 수치가 바로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매를 여러분들이 차트를 열어서 보시면 현재 오늘은 18,000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어제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15만 주를 매도했다는 얘기는 어제 여러분들 같이 매도하고 끝냈어야 되는 종목에 해당됩니다. 제가 이 종목을 하락 종목의 특징 시그널로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이 이런 종목이 있다고 치면 반드시 프로그램 매도 동향을 주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피 같은 종목들이, 피 같은 자산들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 뒤늦게라도 뉴스를 확인하셨거나 이 동향을 파악했으면 여러분들이
매매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정확히 모르시겠으면 우리 제 초록밴드에 올려놓은 그 프로그램 매매 기법의 파일 섹터에 가서 있으니까 그걸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미래나노텍은. 네, 같은 리튬 섹터 안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강원에너지와 방금 말씀드린 미래나노텍이 좀 다른 흐름을 갖고 있고 다른 성격의 주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좀 매매를 하면 위험한 이유가 세력들의 어떤 그 움직임들이 차트상에 포착이 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세력의 움직임을 직접 한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초록밴드 통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강의 자료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매매 기법들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히든 종목을 한번 알아보고 또 오늘의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2월 2일에 공략했던 실리콘2 2월 21일 3주 만에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었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실적이 괜찮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었는데 이 매력적인 부분들 외에도 저희가 급등 넘어서 상한가까지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을까요? 네, 그 설명을 드리면 실리콘2는 제가 설명드릴 때 2월 2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PBR주에 주목하고 우리 AI 반도체에 주목할 때 이걸 가져왔습니다. 저희 방송을 하고 난 후에 친구가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뜬금없이 실리콘2를 얘기했냐? 저 PBR주를 얘기해야지. 그런데 매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오, 상한가 쳤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이 실리콘2는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이걸 오늘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리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위치도 굉장히 아름다운 위치다. 또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가져왔고요. 제가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영역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 부분에서 오늘 종가쯤에 매수하시오 그랬는데 그로부터 한 2주 정도 흘러서 그 다음 날 바로 상한가에 쳤습니다. 그럼 이 상한가를 친 이유가 뭐냐? 단순히 세력이 들어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종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회사의 실적이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2022년도에 실적을 봤더니 영업이익이 142억입니다. 근데 2023년도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460억. 몇 억이 올랐죠? 3배나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말할 것도 없이 2배 이상 증가하죠. 여러분들 코스닥에 있는 또는 코스피에 있는 3,000개의 종목 중에서 이렇게 급상승하는 성장주를 보았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AI 반도체, 저도 얘기하죠. HBM 반도체 후공정 중요하다. 엑시콘, 네오셈 중요하다. 그죠? 제약바이오의 HLB. 알테오젠 중요하다 얘기지만 그 종목들 다 훑어보세요. 이 정도 회사의 실적의 급성장세를 보이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은 제가 오늘 그 히든 종목, 공략주로 가져와도 괜찮은 종목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서 보시면 절대는 없겠죠. 절대는 없지만 한 80% 이상은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성장을 했나 궁금하시죠? 이 회사는 주력이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인데 화장품도 매출이 리테일이 있고 홀세일이 있는데 또 화장품 용기 3가지가 있는데 이 회사의 매출은 홀세일 부분, 즉 도매 부분에 있는데 도매를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오면 막 파올리고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 150개 국가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그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미국도 팔고 있고요. 중국도 팔고 있고 또 한국에서 팔고 있고 또 최근에 작년 7월에는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팔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도 6.5%의 그 마켓 시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에서 대부분의 한국 회사들이 철수한 시점에서 이 실리콘2는 확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한국 열풍이죠. K 열풍이 있죠. K 열풍을 타고 화장품을 많이 사고 있는데 한국에 요즘에 많이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지 못하지만 이 실리콘2는 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드가 최근 투자하고 있는 위치가 뭐냐면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베트남 공장을
베트남 섹터를 새로 열어서 베트남을 공략하고 있는데 최근에 베트남에서는 한국 K열풍에 대한 K뷰티에 대한 열풍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 보이고 있는 460억의 영업이익을 더 헐쩍 뛰어넘을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성장 영역이 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자라든가 프로그램도 잠시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이 7만 4천 주 유입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6만 6천 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이 한 현재 6만 6천 주 정도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오늘 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초록밴드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실리콘투의 매수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상의 위치도 좋고 실적도 좋고 그림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차트에 보이시는 것처럼 20일 이동평균선에 딱 근접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림이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상한가를 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위치라서 여러분들이 사기에 매수하기에 부담되는 위치인데 이 종목은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오늘 바로 딱 바닥을 찍고 5일선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온 장대 양봉, 아주 장대는 아니지만 중대 양봉이겠죠. 중대 양봉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만약 오늘 종가까지도 현재의 가격 9,370원에서 9,550원 정도를 유지한다고 치면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상승할 확률이 높고 설령 중간에 어제와 같이 음봉을 그린다 칠다고 할지라도 절대 손해볼 위치는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거래량도 오늘 다 죽었죠. 거래량도 지금 보면 거의 바닥권에 있고 매도 물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개인을 털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여러분 이제 초록밴드에 제가 어제 그저께 실리콘들을 추천한 것처럼 궁금하시면 들어와 보시면 제가 그때 이제 추천한 시각이나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종목은 히든 종목이 아니더라도 참고해 주시고 꼭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개인 투자가에게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한 번씩만 전문가님께서 출연을 해주고 계신데 매주 한 가지 종목씩만 저희가 드리고 있고 그 종목이 상한가에 3주 만에 들어가는 모습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리뷰로 실리콘2 알아봤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주실까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제가 이제 IS동소와 실리콘2와 밀리에서제 세 가지를 막 고민했었는데 가장 저점이고 설령 여러분들이 물려도 좋은 종목이라서 이제 밀리서재를 가져왔고요. 이 종목 역시 제가 2월 달에 마켓 시그널에서 소개한 종목입니다. 오늘의 특징주를 소개한 종목이고 제가 소개한 이후로 그때도 한 30% 정도 올랐던 종목인데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위치, 딱 좋은 위치에 그림도 아름답고 시장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재무구조도 좋고 이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을 안 보셨던 분들에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밀리서재는 원래는 전자북 사업 알죠? 전자북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책을 다운받아서 공부하는 이런 거 주력 사업인데 최근에 웹소설로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사업 영역을 좀 더 저 같으면 제가 이제 CEO라면 웹툰 같이 좀 인기 있는 20대, 30대, 10대에게 인기 있는 영역으로 좀 확대하면 좋겠는데 그러한 뉴스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그런 웹툰 관련돼서 사업을 하겠다고 뉴스가 나온다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사실 CEO가 이제 주가 올리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회사는 좋은데 관심이 없고 그렇지만 이 회사가 주목받을 수 있는 위치는 딱 두 가지입니다. AI 웹 이런 뭐 요즘 AI가 되지 않습니까? AI 앱으로 서비스를 뭐 한다, 뭐 기술 개발했다 이런 게 나오면 밀리서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서재를 회사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밀리서재는 자 2024년도 추정 뭐 다른 회사들은 보통 2023년도 추정 그 재무제표만 나와 있는데 이 회사만 특이하게 어제까지 며칠 전까지 안 나오다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살펴보시게 되면 밀리서재의 2023년도 매출액은 566억인데 내년도 즉 금년 말에 매출액이 740억 정도 성장할 걸로 예측되고 있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도 살펴보면 부채 비율이 37%에 불과하고 또 유보율이 1200% 증가 부채를 갚고도 돈이 엄청 남는다. 성장할 일만 남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밀리서재가 이름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밀리의 서재. 그래서 이름도 좀 좋고 또 위치도 좋고 다만 마지막 받쳐줘야 될 위치는 이제 수급이 들어왔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오늘에서야 어제에서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이 어제 14,000주 매수했고
이제 오늘은 15,000주 매수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도 한번 제가 살펴보면 프로그램 매수도 7,500주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잠깐 보면 시가총액이 1,791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적다. 시가총액이 적다는 얘기는 뉴스만 나오면 어제 보였던 필에너지처럼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에너지는 제가 보기엔 지금 사도 뭐 전혀 손해낼 구간은 전혀 아니고 다만 이제 조금 더 싸게 사고 조금 더 여러분들 수익을 더 내시고 조금 더 볼륨 매매, 즉 대량 매매를 통해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언을 좀 받으셔야 되니까 그럼 뭐 초록밴드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오셔서 잘 참가하시면 제가 그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매수 전략은 오후장에 가져가야 좋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할 시간이 아니고 오후 한 2시, 3시 사이에 들어오셔서 그때 한번 조언을 가져가시면 제가 밀리 서재에 대해서 추천 가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밀리의 서재 알아봤고요. 기본적인 분석으로 재무적인 구조부터 수급과 실적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당장의 매수가 아니라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자세한 가격 전략 함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오후장입니다.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자, 오후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느냐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보통 뭐 외국인도 기관도 오후장 되면 다 털어냅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한번 혼나신 적이 있죠. 오전에 막 올라가다가 쫓아갔는데 매물이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막 10% 빠진 종목도 있고 제가 이제 추천한 종목 중에 하나가 삼천당 제약인데 오전만 해도 막 올라가다가 오후장 끝나고 나니까 마이너스 3, 4%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에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는 가능하면 3시 이후에 매수하는 걸로 보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봤으면 기관이 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한 7천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한 2천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선물은 외국인이 한 1조 정도 매수하고 있고 콜옵션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무너질 장세는 아니고 이 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은 높으나 그래도 우리가 주의해서 항상 기관과 외국인 선물 이걸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고 매수하셔야 돼요. 지금 장이 좋네 하고 막 제가 아까 추천해드린 종목이라든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좋은 종목을 막 매수해 두면 안 되시고 한 아무리 빨라도 2시 반 이후 가장 리스크가 없으려면 3시 10분 전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히든 종목이라든가 이런 걸 매수하고 싶으시다 분들은 밴드에 오셔서 추천하는 시각대 3시 전후쯤에 추천 가격을 잘 보시고 그 가격 전후에서 소량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제 안내를 따라서 잘 가시면 오후장에도 여러분이 성공하는 한 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오후까지 잘 보자. 오늘 오전에 유입됐던 2차전지 반도체 섹터의 상승이 지속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섹터 이동에 주목하자.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는 오후장 전략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체크를 해볼 거고요. 섹터의 이동도 체크를 해볼 텐데 전문가님 스타일 자체가 오후 3시경에 매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한국 증시, 미국 시장과 동조화 흐름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2차전지 섹터가 이동이 되는지 짚어보고 차익 매물도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밀리의 서재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의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